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샘 버나디노 총기 사건이 테러로 좁혀지면서 수사는 주변 인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3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총기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주류무기 담배 단속국 등 연방수사기관은 파럭 부부가 소지하고 있던 2점의 총기류를 제공해준 혐의로 제3자 엔리크 마르퀘즈를 조사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마르퀘즈는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수사당국은 마르퀘즈가 파럭에게 총기류를 제공한 정황은 파악했지만 그가 범행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 측은 7일 기자회견에서 범인들의 범행 과정과 과거 기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구매 대행이나 재정적 지원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범인들을 도왔거나 범행에 개입된 단체 또는 개인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BI는 또 이들 부부가 범행 전 LA 지역의 사격장 등을 다니며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수사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300명을 인터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파키스탄 등 국제적으로도 수사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리버 다리를 유료화해 교통 혼잡을 막겠다는 방안에 대해 퀸즈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혼잡세 부과는 퀸즈 주민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입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과 데이빗 웨프린 주 하원 의원 등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무료인 다리를 유료화하면 퀸즈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커진다며 유료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 캠페인 무브 뉴욕이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이스트리버 무료 교량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아드카치 퀸즈보로,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과 맨해튼 브릿지 등 이스트리버 4개 교량에 현금 기준 통행료 $8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퀸즈 정치인들은 혼잡세 부과 시 퀸즈 주민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퀸즈 주민들은 차량을 이용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퀸즈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하루 여러 차례 이스트리버를 통행해야 하는 퀸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1위에 올랐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19위, 힐러리 클린턴은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어제 공개한 올해의 인물 온라인 독자 투표 결과에서 샌더스 후보가 10.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푸자이가 5.2%, 프란치스코 교황 3.7%, 오바마 대통령 3.5%,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르 3.1% 등이 5위권에 들었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난민은 지지율 3%로 6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샌더스 후보 외 미국의 다른 대선 주자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8%,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1.4%를 얻어 19위, 29위에 그쳤습니다. 타임은 온라인 독자 투표와 별개로 편집인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인 9일 발표됩니다. 일주일 만에 마감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은 3대1의 높은 경쟁률로 신청자들을 2번 울리는데요. H-1B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석사와 학사를 포함한 8만 5천 개의 H-1B 비자 발급에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9단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선 스템 전공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1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해당자, 3순위는 스템 전공이 아닌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 두 번째 단계인 3등급 임금 수령자, 5순위와 6순위는 스템 전공과 비스템 전공, 미국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했습니다. 또 치료 전문가와 간호사 등은 따로 분류하고 7순위를 배정했습니다. 1순위 신청자를 우선 심사한 후 남은 쿼터를 다음 순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후순위 신청자들은 그만큼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바쁜 연말입니다. 우정국은 최근 3만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주 7일 소포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오는 20일까지 일요일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소포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지만 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정국은 올해 할로데이 시즌 소포 물량이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6억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3만 명의 임시직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며 매 일요일마다 500만 건의 소포를 배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는 24일까지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려면 15일까지는 스탠다드 포스트를, 19일까지는 퍼스트 클래스 메일이나 글로벌 익스프레스 개런티드, 21일까지는 프라이오리티 메일, 23일까지는 프라이오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UP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켓, 델리, 그로서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용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법원에 이어 뉴욕주 항소법원에서도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9월 뉴욕주 지방법원이 뉴욕시 정부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법원도 지난 3일 시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지지했습니다. 올 초 시정부는 지난 7월부터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규정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 등은 시정부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시정부가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규정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스티로폼 재질의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시 청소국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부 측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비 부담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의 연봉은 100만 달러 이상이 32명, 한 해 연봉이 45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드는 컬럼비아대 리 볼링거 총장이 지난 2013년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461만 5,230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링거 총장의 보수는 2012년 338만 9,917달러에 비해 120만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이어 에이미 거트만 펜실베니아대 총장의 보수 총액이 306만 5,746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하이포인트대 니도 쿠베인 총장이 290만 9,148달러, 뉴욕의 예시바대 리처드 조엘 총장이 250만 3,794달러, 테네시의 벤더빌트대 니콜라스 제퍼스 총장이 214만 7,452달러를 벌었습니다. 기본급만으로는 뉴욕대 존 섹스턴 총장이 124만 2,636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497개 사립대 총장의 보수 총액 중간값은 43만 6,429달러로 2012년보다 5.6% 올랐습니다. 주립대는 총장 238명의 보수 총액 중간값이 42만 8,250달러로 약 7% 상승했습니다. 치솟는 학비 탓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 측이 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미 최고의 명문 자리를 지켰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교가 2위를 차지했고 버겐카운티 아카데미는 전국 11위로 나타나 전국 우수 공립학교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설교육연구기관 리치는 최근 2016학년도 전국 우수 공립고교 순위에서 맨해튼에 소재한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린크로프트 소재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스테튼아일랜드텍, 버지니아주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 일리노이주 아들라이 스티브슨 고등학교가 각각 3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뉴저지 전체적으로는 뉴욕주에서 24개 학교, 뉴저지주에서 10개 학교 등 모두 34개 학교가 100위 안에 랭크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스타이브센트, 스테튼 아일랜드 텍에 이어 제리코 고등학교가 13위, 라이 고등학교 19위, 그레인렉 사우스 고교 23위, 브롱스 과학고 24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 다음으로 버겐카운티 아카데미가 전국 11위, 노스버겐 타운십 소재 하이텍 고교가 1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BBCN이 한미은행 대신 윌시어은행을 합병 논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최종 합병이 이루어지면 자산 120억 달러가 넘는 메가뱅크가 탄생됩니다. 은행가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BBCN이 인수합병 논의 상대로 윌셔를 선택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논의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늦어도 내년 3, 4분기 전까지 모든 실사 작업을 거쳐 인수합병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합병 발표까지 이렇게 있게 돼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발표된 합병 시 계약 조건 내용에 따르면 합병은행 주식은 BBCN이 59%, 윌셔가 41%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윌셔 한 주당 BBCN 주식 0.7034주로 통합이 제한됐습니다. 통합은행장은 케빈 김 행장이, 통합이사장은 고석화 이사장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BBCN은 얼마 전 한미은행이 평균 주가의 15% 이상 프리미엄과 65%의 지분 양보라는 공개 오퍼를 했음에도 윌셔를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은행 간 합병 절차 중간에 파행될 위험이 적은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합병을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엑스큐션 리스크가 가장 적은 윌셔하고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 두 은행이 합병되면 자산 규모는 123억 달러가 넘게 되며 대출은 96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LA 카운티에서 100억 달러 이상 은행 5곳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두 은행의 지점은 전국 85개로 늘어나 그야말로 한인 전국구 은행의 탄생도 멀지 않은 상황. 하지만 두 은행의 겹치는 지점만 21개가 돼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재 합병 과정 중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패션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풍만하고 현실적인 몸매를 가진 모델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에 새로 문을 연 한 모델 학교. 학생들이 한창 포즈 취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 지망생들의 몸매가 보통 모델들과 좀 다릅니다. 기성복 사이즈 중 가장 큰 110 사이즈를 넘는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Мало кто хочет передавать знания, вот эта проблема. Да, у нас есть plus-size модели в России, но никто не хочет делиться знаниями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как же стать моделью plus-size. 과정을 이수하면 실제 패션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모델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날씬한 몸매만이 아름답다는 사회적 편견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Вдохновлять своего мужчину, своих друзей, просто окружающих меня людей на то, что женщина полная может быть красивой, желанной, сексуальной. Это, наверно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미국에서는 이미 톱스타가 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도 많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서는 최초로 대형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으며 패션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테스 할리데이. 165cm의 키에 체중이 110kg이 넘는 할리데이는 모델은 모두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을 깬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We are realizing that there needs to be more diversity in the industry. And I think, it's nice to turn on the television or to look in a magazine and see someone that looks like you and to feel like you can identify with them.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패션업계에 등장한 건 2000년대 중반부터. 비현실적으로 마른 모델들만 선호하는 패션업계에 비난이 쏟아지자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이들을 패션쇼에 등장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이제 마른 모델의 전유물이었던 속옷 모델로도 당당히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I loved it, especially the lingerie. Was just on. That's something that's definitely lacking in the plus size industry. So the more I see, the happier I am. 최근엔 피트니스 잡지 표지 모델로까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re a runner and you're a size 20, you're not alone. And you shouldn't feel like you are. 자신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인식의 변화와 플러스 사이즈 의류 소비가 늘어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익명의 위협을 받은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캐나다 몬트리올로 우회해 긴급 착륙했습니다. 여객기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중이었는데 다행히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 당국은 비행기와 승객, 수화물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테러 위협을 가한 주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하와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댕기열로 지금까지 모두 136명이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댕기열 확진 환자 중 하와이 현지 주민은 119명이며 관광객은 17명입니다. 지난달 24일 92명이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사이 확진자가 급증한 셈입니다. 하와이 관광당국은 지난달 댕기열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레스트힐 지역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총 7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화재는 10월 20일 오후 10시 113스트릿의 가정집에서 발생했고 11월에는 무려 5건의 화재가 가까운 거리에서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동네에 더 많은 순찰 경찰이 필요하다며 치안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10대 아동을 납치 감금하고 성폭행한 한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스 라스베거스 경찰은 최근 지난 11월쯤 14세 애리조나주 출신 여자 어린이를 유괴한 후 노스 라스베거스 자택에서 한 달가량 감금해온 26세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감금 당시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개겠습니다. 금요일은 포근하겠지만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